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황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윈도우즈 앱 비즈니스 세미나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가 그동안 11개월 동안 굉장히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하면서 윈도우즈 스토어에다가 앱을 등록하고 빠꾸도 맞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들리고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그동안 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은 2개월만 있으면 이게 정식 버전이 출시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저희가 그동안 같이 일해왔던 개발자나 파트너들과 같이 저희와 함께 해서 이 윈도우즈 8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셨으면 해서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앱들이 성공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트렌드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앞에 세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엔스크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애니 디바이스, 애니 플랫폼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폰에서 시작을 했지만 앱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태블릿이나 PC 이런 환경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 비용이라든지 개발 비용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HTML5 같은 어떤 새로운 개발 기술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클라우드와 같이 사용자의 어떤 경험이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앱 비즈니스가 굉장히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앱들이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물고 기존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어떤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 그래서 신규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과 플랫폼이 파편화되는 이슈가 있죠.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토어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스토어들을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고 운영이나 마케팅 이슈들도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파편화되다 보니까 그걸 개발하는 이슈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과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최근에 나온 윈도우즈 앱들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버즐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죠. 원래는 아이패드나 아이폰, 안드로이드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게임인데 이 게임도 윈도우즈 8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으로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벅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폰과 윈도우즈 8에 동시에 대응을 하면서 모바일과 PC를 같이 연계해서 가는 그런 전략을 선보이고 있고요. 예, 어저께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윈도우즈와 윈도우즈 폰 디바이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앞서 이런 전략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TML5 같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웹,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이런 지금 윈도우즈 앱 같은 PC 앱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례는 미국에서 HTML5 경진대회에서 2등상을 수상을 했던 한국 기업이 실제로 앱을 윈도우즈 8 스토어에 등록을 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디바이스에 앱을 만드는 거는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뒷단에 클라우드를 잘 구축을 해서 클라우드에 어떤 역량을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앱 비즈니스의 전망을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앱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9조 원의 시장인데 2016년에는 52조 원, 즉 거의 한 5배 정도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의 수익도 그만큼 점차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장의 앱 수익 구조를 보면은 현재는 앱 내 구매와 다운로드, 그러니까 앱을 구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광고라든지 가입형, 그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사업들이 점점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성장하는 앱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어떤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런 트렌드와 시장의 변화를 굉장히 잘 관찰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뭐 PC, 사실 PC라는 인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1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개발자분이나 파트너들을 만나서 윈도우즈 8의 스토어 기회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아직 PC는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윈도우즈 8은 PC가 아니죠. 태블릿이나 모바일 환경으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지금 현재는 이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랫폼이 이런 이미지였다면 사실 윈도우즈를 저희가 새로 만들면서 새로운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시장 기회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윈도우즈 7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지난 2년 동안 판매된 대수가 6억 9천만 대인데요. 어떤 다른 플랫폼을 비교하더라도 가장 큰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1%, 여기 1% 그리고 1달러짜리 앱만 팔더라도 그 비용이 매출이 엄청날 거라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은 이 6억 9천만의 시장이 그 오프라인에서 패키지를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구시대적인 판매 모델에 의존을 했다면 이제 윈도우즈 8을 통해서 이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윈도우 스토어 같은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됐고 다양한 폼팩터를 지원을 하고 터치 중심의 UI 그리고 ARM 칩셋을 지원을 해서 그 기존의 PC에서 하지 못했던 더 작고 더 빠르고 가벼운 디바이스들을 출시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 앞에 잠깐 이미지가 나왔었는데요. 윈도우즈의 사실 강점 중에 하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로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세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200개국에 100개 언어로 지금 윈도우즈가 팔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으로 숫자로는 크게 안 와닿아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인터넷 카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터넷 카페의 이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많은 세계 곳곳에 윈도우즈가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팔리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팔린 우간다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여러분들의 앱을 팔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윈도우즈 8의 변화를 한번 데모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윈도우즈 8을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시작 화면이 바뀌었죠. 그래서 시작 버튼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 화면이 있어서 여기서 터치라든지 마우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할 수가 있고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앱을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사각형 박스들이 타일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래서 라이브 타일이라고 해서 이 타일들을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고 이 타일들의 실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기존의 어떤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주지는 않죠. 그냥 아이콘 정도만 보여주고 이미지만 보여주는데 실제로 저에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화면에서 두 손가락 이용해서 줌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멘틱 줌이라고 그래서 전체 컨텐츠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앱을 실행한다 그러면 타일을 선택을 하면은 앱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앱 간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윈도우즈 8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앱 종료 버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종료 버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참 동안 찾아서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 앱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종료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놀래하고 재미있어 하세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언제든지 다시 기억을 해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앱 간의 전환에 대한 부분은 앱을 여러 가지 실행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상단으로 가져가고 밑으로 내리면 여러 개의 앱들을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새로운 스타일에 맞춰서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전체 화면을 이용을 해서 그 컨텐츠 영역에 더 집중돼서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8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검색과 쉐어 같은 이런 기능들을 그 시스템 메뉴에서 제공한다는 건데요.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으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시스템 메뉴가 나와서 여기에서 바로 서치를 한다든지, 지금 저희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검색한 결과를 쉐어 기능을 이용해서 메일이나 다른 서비스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메일 서비스를 연 다음에 거기 로그인을 하고 뭐 붙여넣기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공유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가 제공이 됩니다. 뭐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스토어를 통해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수 있고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기존에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뭐 자료실 같은 데서 다운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검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앱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8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데스크탑 모드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모드를 제공을 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그 뭐 오피스 같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들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그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윈도우즈 8 소개를 좀 드렸고요. 계속해서 윈도우 스토어 앱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스토어 앱은 스토어에 이제 등록되는 앱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면은 뭐 윈30이나 뭐 이런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exe 파일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형태로 그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아, 그러면은 그 뭐가 다른 건가? 기존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그런데 그 이제 윈도우즈 스토어 앱은 스토어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패키징을 해서 스토어에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앱을 설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그 라이브 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개의 앱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앱마다 정보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사용자가 한 번이라도 더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앱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제공이 돼서 방금 전에 데모 보여드렸지만 검색이나 메일 뭐 이렇게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앱 간에 연결을 하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굉장히 무수한 앱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 대응인데요. 지금 플랫폼이 파편화되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스크린 사이즈가 다른 디바이스에 대한 대응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굉장히 다양한 스크린을 지원하는 OS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개발자분들이 다양한 스크린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뭐 컨트롤이라든지 SDK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터치 인터페이스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 단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이나 PC, 뭐 모바일 어떤 플랫폼에 이르든 간에 같은 API, 같은 코드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 파편화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HTML과 같은 그 표준 언어를 통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미 HTML5로 다른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쉽게 포팅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와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A라는 디바이스, B라는 디바이스, 심지어 뭐 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 사용했던 데이터나 유저 정보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어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공유가 되는, 그리고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개발자들이 만든 앱들에서도 그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공간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가 앱들을 좀 설치를 해놨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앱은 인터넷 커넥티비티라는 앱인데 굉장히 단순한 앱이에요. 이런 것도 앱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건데요. 지금 이 앱을 실행을 해보면
앱 화면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스토어에 등록된 앱이고요. 이 앱이 무슨 앱이냐면 그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확인을 해주는 앱입니다.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사용하시면은 그 인터넷 커넥션을 확인할 때 CMD 창을 띄워서 뭐 IP 컨피그 창 실행해가지고 IP 주소 확인을 하시잖아요. 인터넷 기사님 오셔도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 앱을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이 앱의 타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IP 주소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타일의 라이브 타일을 아주 잘 활용을 한 기가 막힌 앱이죠. 아마 개발비도 굉장히 조금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도 가능하다라는 거, 타일을 이용한 아이디어가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과 쉐어 기능을 아주 잘 활용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여행, 기본으로 이제 윈도우에 들어있는 여행 앱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여행 앱이니까 그 도시 이름을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S를 눌렀는데요. 오른쪽에 샌프란시스코, 뭐 서울 이런 식으로 S로 시작하는 도시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검색 중에서도 자동 추천, 검색어 추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앱에서도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검색 추천을 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이 컨텐츠 안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사용자를 그 지점까지 바로 빠르게 이동시켜 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검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굉장히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용자가 검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래쪽에 보이는 검색 앱들의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스토어 앱에서 검색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스토어가 가장 위에 올라 있는데요. 여러분의 앱에서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면 그리고 사용자가 그 검색 기능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노출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 기능을 아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행지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쉐어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쉐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등록된 앱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앱을 쉐어할 수 있는 앱을 만든다, 뭐 메신저라든지 뭐 이런 앱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그 쉐어 받을 수 있는 앱들에 등록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앱을 한 번이라도 더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그 여행 앱이고 비슷한 사례가 이제 칵테일 플로우라는 앱인데요. 제가 그 칵테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인상 깊게 본 앱입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도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예, 그 자동 완성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자동 완성된 검색 결과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리스트를 보여주고 리스트에 대한 그 레시피라든지 뭐 비슷한 칵테일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쉐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른 앱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앱이 또 좀 재미있는데요. 이 앱은 이제 바코드를 생성을 해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뭐 QR코드 많이 쓰시죠. QR코드를 이제 만들 일들도 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뭐 이메일 같은 것들을 쉽게 QR코드로 생성을 바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 메일 주소를 이렇게 치면 바로 왼쪽에 그 QR코드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뭐 QR 리더 앱이 있으시면은 바로 리딩을 해보시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앱은 또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그 만든 QR코드를 저장을 해서 바로 뭐 다른 앱으로 또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메일 같은 뭐 다른 이메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만든 QR코드를 다른 사용자들이나 뭐 웹으로 쉽게 전달해서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가 지금 만든 QR코드들을 바로 검색을 해서 이 앱에서 또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앱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앱은 이제 최근에 그 출시된 앱인데요. 제 사진이 좀 너무 크게 나와서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그 RC라는 앱이 있죠.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든 그 이미지 뷰어 앱인데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부터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앱인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기본 뷰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데스크탑에서 이미 RC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메트로 스타일 앱, 그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만들었을 때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 RC 앱은 이미지 편집 중심으로 그 앱을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뭐 예를 들면은 픽처에서 이미지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파일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들을 골라올 수도 있지만 다른 등록된 파일 관련된 앱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드라이브를 선택을 하면은 스카이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 가지고 뭐 편집을 계속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을 하면 카메라 그 기본 UI가 나와서 바로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편집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사실은 그 이스트 소프트에서 개발하신 기능이 아니고 윈도우에 기본 제공하는 기능을 그냥 그 API 호출해가지고 쉽게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개발 공수나 이런 것들이 단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뭐 여러 가지 편집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들을 생성하실 수 있고 굉장히 이미지가 좀 무섭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쉐어하고 뭐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데모도 좀 더 보여드릴 텐데 그 윈도우즈 8을 먼저 써보신 경험이 있다면 라인 앱을 써보셨을 것 같아요. 이 라인 앱은 기본적인 메신저 기능이죠. 원래는 이제 모바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신저인데 이 PC 서비스로 만드시면서 기존의 HTML5로 만들어진 웹 앱을 포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수월하게 개발을 하셨고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이 앱이 스냅뷰라는 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이 앱의 어떤 그 UI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신저 앱이 스냅뷰를 지원하려면 굉장히 좋은 게 두 가지 그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뭐 파워포인트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업무를 하면서 오른쪽에서는 뭐 메신지를 보내서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냅뷰 기능은 굉장히 그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메신저 앱이라든지 뭐 한 가지 좀 더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알송이라는 앱인데요. 이거는 이제 뮤직 플레이어 앱이죠. 그래서 여기서 뮤직 플레이 할 컨텐츠들을 선택을 하고 재생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는 그 앱의 어떤 그 음악 재생되는 걸 보면서 오른쪽에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 스냅뷰를 활용하시면은 앱의 사용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킨들 앱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앱 중에 하나인데 이 킨들 앱도 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도 제공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쪽 그 스냅뷰로 옮기게 되면은 스냅뷰 사이즈에 맞춰서 그 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다른 앱을 쓰면서도 이렇게 이 뷰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게임 같은 것들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하루 정도는 그 지뢰찾기와 보낸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뢰찾기가 새롭게 이번에 윈도우즈 8 버전으로 등록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 지뢰찾기는 기존의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던 인터페이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걸 보여줍니다. 터치 인터페이스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타일의 사이즈도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그 제공이 되고 있고 터치 제스처를 이용을 해서 뭐 깃발을 꽂을 때에는 마우스를 그 화면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뭐 깃발로 바뀐다든지 제가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폭탄을 발라버렸네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터치 환경에 최적화가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메토 앱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게임 앱인데요. 이 게임 앱 같은 경우에는 그 마우스 터치하고 키보드 마우스를 다 지원을 하는 게임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래 이제 3D 엔진을 이용을 해서 3D로 진행이 되는 앱이라서 좀 로딩이 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우스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키를 이용을 하고 뭐 마우스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 핸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손을 이용을 해서 하겠죠. 그래서 왼쪽 손으로는 이렇게 캐릭터를 이동을 하고 오른쪽 손으로는 뭐 이렇게 칼질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터치가 아니라 키보드인 경우에도 제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이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8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키보드, 마우스, 터치 어떤 거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경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서 스케치북 앱도 있는데요. 이 스케치북 앱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가 갖고 있는 펜 지원, 그리고 터치 지원,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것들로 뭐 여러 가지 인풋을 동시에 이용해가지고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앱은 이제 원노트, 그 노트 테이킹 앱이죠.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드라이브라는 개인 저장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로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 사용하는 어카운트예요. 근데 그 어카운트가 하나하나마다 스카이드라이브라는 그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자체 클라우드가 아닌 이 스카이드라이브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작성한 노트들을 스카이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스카이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를 가져다 쓰고 사용자에게 그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앱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가장 직접적인 솔직한 방법이죠. 앱은 가치가 있으니까 돈 주고 사라. 그래서 앱을 구매하는 건데요. 윈도우즈 8이 갖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는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체험 버전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체험 버튼을 눌러서 유료 앱을 뭐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커터로프 샘플 이미지에도 트라이얼이라는 마크가 있는데 풀 버전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윈도우즈 폰을 가지고 체험 버전의 효과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 체험 버전이 실제로 다운로드가 그냥 유료로 제공하는 것보다 7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된 사용자들 중에 10%가 구매를 하게 되고요. 이 10%라는 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그 체험 버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매출의 차이가 거의 10배 가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 버전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윈도우즈 8에서 앱 구매 모델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비즈니스 모델은 앱 내 구매인데요. 앱 안에서 어떤 아이템이나 유료 상품 같은 것들을 파는 거죠. 애니모토라고 하는 비디오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매달 얼마를 쓸 건지, 그리고 1년에 얼마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앱 안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앱 자체는 무료인데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이런 모델들은 아마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슈 중에 하나는 앱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쉐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항상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수익이 처음에는 70%를 쉐어를 하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 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25,000불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3천만 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수익률을 80대 20으로 나눕니다. 그만큼 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구글에서 플레이스토어의 자체 트랜잭션을 이용해야 된다, 자체 결제 모드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발표도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체 어떤 구독이나 결제 모듈, 광고 모듈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뉴스 서비스인데요. 보통 이제 신문사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구독자 기반으로 하잖아요. 요즘에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도 구독자 비즈니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결제 모듈 꼭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구독자 모듈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기반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 앱 같은 경우에는 앱 안에서 어떤 수익 결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베이 앱처럼 그 안에서 자체 페이팔이라고 하는 결제 모듈을 써서 결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팔에서 윈도우즈 8을 지원할 거다라는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자체 결제 모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자체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앱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0%를 그 앱 개발사에서 그냥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서드파티를 이용하는 경우에 서드파티 수수료를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유연한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앱내 광고인데요. 그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앱내 광고 모델들을 윈도우 8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윈도우즈 8 광고 SDK에서 구현된 그 화면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멕시코 여행에 대한 그 프로모션 이미지가 아이템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그 기존의 타일 템플릿에 하나 타일이 광고 그 내용이 나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스냅뷰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에도 밑에 마치 검색 광고처럼 광고 컨텐츠가 나가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광고 모듈과 광고 플랫폼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광고 모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은 몇 가지 재미있는 비즈니스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앞서 보여드렸던 컷오로프인데요. 컷오로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유료 버전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컷오로프는 지금 시점에 이 앱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 그 윈도우 스토어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계속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HTML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이 앱을 체험하실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이 앱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 메뉴에서 앱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은 스위치 투 컷오로프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누르게 되면은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컷오로프 앱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거는 그냥 웹에서 즐겼던 거고요.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앱으로 전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스토어로 보내서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 아이패드에서 자체 네이티브 앱을 서비스 하다가 아이패드에서 그 3자 결제 모듈이나 그 구독자 비즈니스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수익 시장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서비스 하겠다. 그래가지고 HTML5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냥 웹사이트 app.ft.com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굉장히 잘 됐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했던 이제 그 사례인데요. 이 앱이 HTML5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자체 결제 모듈, 자체 그 코드들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윈도우즈 8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apps.ft.com으로 접속을 하면 그 윈도우즈 8 앱에 대한 소개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FT 앱 나우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 앱에 대한 소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웹상에 있는 소개 페이지고요. 여기서 스토어에서 보기를 누르면 스토어에서 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여기서 FT 앱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뉴스 컨텐츠를 보려면 유료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이 컨텐츠들은 제목 정도는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컨텐츠를 클릭을 해서 이걸 보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윈도우즈 8 프리뷰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서브스크립션을 가입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면 여기서 바로 그 자체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실제 그 여기서 제공하는 것들을 그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유료 모델을 등록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윈도우즈 8 사용자들에게 프리뷰 버전에서 프리뷰로 맛보기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레지스터를 누르게 되면 약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체 그 서브스크립션 모드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위에 보시면은 프리미엄 고객, 스탠다드 고객해서 바로 여기서 그 구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모델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신사 그 미디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구독 비즈니스라는 커머스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사례 중에 테이블이라는 사례가 있죠. 이건 이제 다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하셨어요. 다음에서. 그래서 이 다음에서는 이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잠깐 5분이나 뭐 10분 정도 앉아 있는 동안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테이블에 통해서 제공을 한다,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지금 이 앱 자체는 유료 뭐 서비스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이런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웹에 있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모바일 웹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거기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그 트래픽 기반의 그 수익 모델에 이걸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서 컨텐츠를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이 앱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TV팟이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그 트래픽을 나중에 그 모바일 앱, 웹이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광고라든지 이런 그 검색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시켜서 서비스를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좀 그 흥미로우면서 당황스러운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앱은 그 지금 화면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유료 가입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저도 이걸 써보고 싶었는데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10불 정도를 유료로 내야지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요즘에 이제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뭐 소셜 큐레이션이나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딜리셔스 같이 북마킹을 하는 서비스라든지, 이거는 이제 일종의 북마킹 서비스인데 윈도우즈 8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이 쓰는 이 쉐어 기능을 장악을 한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핀보드라고 있죠. 그래서 이 앱은 그 어떤 앱에서든지 쉐어를 하면은 핀보드가 보여지게 되고요. 핀보드를 누르면 그 앱으로 그 컨텐츠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앱에서는 받은 컨텐츠들을 모아서 그 앱에서 수집을 해주는 거죠. 수집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자체 결제 모드를 이용을 해서 회원 가입할 때만 뭐 한 번 돈을 내게 되어 있지만 그 기반을 가지고 윈도우즈 8 쉐어 기능하고 아주 잘 엮어가지고 수익 모델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그 에버노트와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 사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접속을 하면은 그 서비스를 계속해서 윈도우즈 8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확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 몇 가지 그 비즈니스 사례들 좀 보여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뭐 앱 구매라든지 앱 내 구매 이런 모델들은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앱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듈 자체가 그 8월 15일 RTM 이후에 풀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은 여러 무료 앱들이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앱 내 구매나 뭐 앱 구매 같은 모듈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지금 이미 여러 자체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뭐 벅스라든지 이런 앱들은 그 유료 가입을 해서 앱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그 비즈니스 사례도 좀 살펴봤고요.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출시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릴리즈 프리뷰가 지난 6월에 나왔고 RTM이 8월 달에 출시가 됐고 지금 이제 8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정식 버전은 지금 10월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후면 여러분들이 뭐 그 PC 매장에 가가지고 윈도우즈 8 디바이스를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텐데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출시 시점에 앱을 출시를 하는 게 가장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앱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해카톤 같은 이벤트라든지 뭐 개발자 디자인 교육이라든지 앱 마케팅 기회들을 제공하는 거라든지 뭐 기술 지원, 품질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 기간 동안 지원을 하고요. 물론 이 다음 기간에도 지원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 성수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연말이 되면은 뭐 PC도 많이 바꾸고 뭐 선물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PC 태블릿 시장에서는 연말 성수기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8도 아마 이 연말 성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준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뭐 광고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 연말 성수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가능한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요, 현재 그 윈도우즈 8 RTM
공장에 제공하는 버전이 평가판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다운로드해서 앱을 개발을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은 개발자 등록을, 계정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업체에서 개발자 등록 계정 하나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계정 등록을 빨리 하시면은 그 회사의 개발자 계정은 그분을 항상 통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개인 개발자 등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포함한 54개 전 세계 지역 마켓과 38개 언어로 앱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마켓도 지금 열려 있으니까 앱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더 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꼭 같이 앱을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유료 앱이랑 앱내 판매도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앱을 개발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 SDK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모델들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는 10월에 윈도우즈 8 출시과 함께 굉장히 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거기에서 아주 큰 비즈니스 기회를 모두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